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행자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아예 안녕하세요. 컨디션 안 좋으셔서 어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냥 요새 좀 무리를 좀 많이 해서. 아이고, 큰 병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최근에 좀 무리를 많이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진 거예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25년도에는 그냥 건강만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자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더 끌지 않고 또 지금 컨디션 안 좋으시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행자예요. 오늘 이야기는 돌비님 채널의 색깔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오. 굳이 주제를, 저도 생각은 해보거든요. 이 주제를 뭘로 해야 될까? 가족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 가족의 사랑, 돌비님 채널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을 똘비라고 할게요. 예. 시기가 이게 좀 특정이 되면 네. 좀 골치 아파질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시기를 특정하진 않을게요. 네. 똘비 이 사람은 그냥 전형적인 한국 남자예요. 열심히 그냥 일하고 돈 벌고 또 돈 벌어다가 뭐 처자식 먹여 살리는 그냥 그런 사람인데 네.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둘이 살다 보니 이게 아들한테 엄마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들이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하면서 좀 삐뚤어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재혼을 하게 됐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인가 이 재혼하게 되는 이 똘비의 와이프가 될 사람도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건이 같아진 거죠. 이혼도 하고 애도 딸려 있고 그래갖고 이 와이프 될 사람이 딸을 데리고 있었고 이제 똘비가 아들을 데리고 있어서 내 식구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대면대면 할 수 있었는데 오빠랑 여동생도 사이가 이렇게 나쁘지 않고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살다 보니 좀 나쁘지 않았고 그래도 그냥 잘 지내다가 똘비가 외국으로 좀 오랜 파견을 가요. 역기러기 생활이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그냥 또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네. 이 생활을 반복하다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 모두 다 외식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 똘비 와이프가 똘비한테 해외여행 가볼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 예. 그리고 똘비는 어쨌든 뭐 파견 갔다 와서 회사에서 휴가를 좀 길게 줘가지고 애들이랑 다 같이 갔다 올까 했는데 애들이 그냥 엄마 아빠끼리 갔다 오라고. 왜냐면 그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으니까 자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 아빠끼리 갔다 오라고 해서 동남아 어디로 이제 갔대요. 그래서 잘 놀고 이렇게 하고 좋은데 이 똘비가 이제 해외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많고 크게 다친 사람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기 전까지 친구 중에 보험하는 친구가 있어서 보험 가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알아봐 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내가 막상 해외 나가서 좀 일을 해보니까 좀 보험이 필요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보험이 있어야겠더라. 또 내가 처자식이 생기니까 있어야겠더라. 하고 이제 보험을 좀 알아봐 달라 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그 동남아 쪽 여행을 갔는데 도착해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호텔에 체크인하고 관광도 좀 하고 또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한국에서 전화 온 게 있어 잠깐 받을게 하고 전화를 받는데 똘비 친구가 갑돌이라고 할게요. 이 갑돌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똘비도 모르는 사이에 똘비한테 생명보험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느낌이 세하죠. 왜냐면 이 당시에 그게 되게 유행했어요. 남편한테 예. 생명보험 달아놓고 동남아 여행 이게 좀 그때 동남아로 여행 가자 하거나 여행 보내주면은 뭐 위험한 거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똘비도 느낌이 쎄하죠. 그리고 많이 있어 했더니 이거 보험금 납부하는 것도 꽤나 힘들었었겠다고. 엄청 세게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제수 씨한테 물어봐봐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어딘데? 그러니까 나 지금 동남아라고. 그 나라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호들갑을 떨면서 막 장난을 치더래요. 좀 애가 너무 쎄하니까. 예. 야, 너 살아도 돌아오냐?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다시 전화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고 싱숭생숭한 와중에 최대한 티 안 내고 여행을 즐기다가 숙소에 저녁에 딱 들어와서 근데 원래 그 똘비의 와이프가 똘비가 술 마시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똘비가 원래 술을 막 마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 술 먹고 막 실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좀 똘비 와이프의 전 남편이 좀 술 먹고 실수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도 이혼한 걸로 알고 있었고 술 마시는 걸 되게 싫어한다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꾸 술을 권하더래요 숙소에서. 근데 뭔가 느낌이 되게 쎄했대요. 그냥 정말 막 머리에서 막 뭐가 자꾸 막 SOS가 막 삐뽀삐 막 울리더래요. 예.
그래갖고 오늘은 피곤한데 술은 내일 마시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친구한테 전화 온 척하고 나갔대요. 나 지금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 좀 받고 오겠다고. 그리고 와이프가 조금 토라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나갔대요. 나가서 그 나라가 근데 또 똘비가 일하던 나라거든요. 이 일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포차 같은 데 앉아가고 맥주 한잔 했대요. 네. 그러면서 생각을 막 했대요. 이게 지금 내가 망상에 빠진 건가, 아니면 자기가 해외에 오래 있어서 하고 또 한국보다 치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망상인 건가 뭔가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친구랑 이제 통화를 했대요. 친구랑 통화했는데 친구는 계속 장난을 친 거죠. 그 술에 뭐 약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장난을 치더래요. 장난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놓여서 나도 그냥 들어가야겠다 이러는데 친구가 갑자기 되게 진지한 톤으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술은 마시지 마 이러더래요. 와이프가 주는 술 마시지 마.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리고 와이프가 뭐 잠깐 슈퍼를 갔다 온다던가 뭐 편의점을 갔다 오다 이러고 나갔는데 문 앞에 카드키가 떨어져 있으면 너 위험한 거다. 무조건 튀어라. 이런 장난을 했대요. 그래갖고 아이 뭐 설마 그러겠냐.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냥 아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대 하고 이제 딱 들어갔대요. 근데 와이프가 왔냐고 술 한잔 빨리 하자고. 그러니까 아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 좀 밖에서 자기가 원래 여기가 일했었으니까 세상 사람이 있어갖고 맥주를 좀 먹고 왔는데 좀 피곤하다. 미안하다. 나 좀 먼저 잘게 이러고 그냥 자는 척하고 누웠대요. 그리고 와이프는 옆에서 토라져하고 누워있는데 눈 감고 가만히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왔대요 사실. 근데 와이프가 쓱 일어나더니 뭔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데 왠지 뭐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화장실을 들어갔고 근데 아시죠? 새벽에 조용해지면 네. 화장실에서 조용히 통화해도 그 디테일한 내용은 안 들려도 뭔가 통화하고 있구나 정도는 들리죠. 그죠. 웅성웅성 울리니까. 그게 약간 통화하는 느낌이 들리더래요. 오. 근데 여기서 자기가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대요. 자겠다고 이제 쉽게 말해서 팬티랑 티만 입고 있었는데 통화한 사이에 쓱 바지를 입었대요. 어차피 이불 덮고 있으면 바지 입은 거 티가 안 나니까. 그리고 바지에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여권만 일단 쓱 넣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이불을 덮어서 바지 입은 건 안 걸리게 해놓고 그냥 자는 척을 계속 했대요. 그러더니 되게 집중했대요. 그 내용에. 엄청 집중을 하니까 막 잘 들리진 않는데 뭐 언제 와 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되게 쎄하다 하고 얼마 있다가 와이프가 쓱 나오더니 자기 자고 있나 이렇게 눈 앞에서 손이 휘휘 젓는 거 있죠. 그걸 좀 하다가 여보 자 이러더래요. 내가 막 이랬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오히려 더 의심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냥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혼자 조용히 말하는데 나 요 앞에 좀 갔다 올게 이러더래요. 그리고 문을 딱 쾅 닫고 나가더래요. 예. 잠깐 가만히 있다가 쓱 일어서서 봤더니 일단 사람은 없고 자기 이제 양말만 빨리 신고 혹시 몰라서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일단 신발까지 신고 앞에서 잠깐 좀 기다리다가 지금 이 타이밍인가 저 타이밍인가 엄청 쫄렸대요. 그리고 문을 살짝 열었더니 앞에 카드키가 떨어져 있더래요. 이거는 100%다. 일단 나가자 하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자기가 내려가는 걸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그 호텔에 3개가 있었는데 자기는 가운데 거 앞에 서 있는데 왼쪽 게 올라오더래요. 이 호텔이 뭐 예를 들어서 10층짜리면 자기는 6층 정도 있었다 했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되게 쎄했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는 계단으로 일단 갔대요.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2-3명이 내린 소리가 나더래요. 저거 타고 내려가면 왠지 1층에도 일행이 있을 것 같다. 계단으로도 올라올 것 같다. 자기가 이제 도망칠 걸 생각해서. 예. 오만 생각이 다 들어서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그때 갑자기 띵 하고 생각하는 게 위로 올라가자 아예 위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러면 얘네가 내 얼굴만 모르면 난 딴 층에도 나온 다른 사람인 줄 알 거니까 어차피 호텔에 뭐 중국인이고 일본이고 한국인이고 많은데 그래도 올라갔대요. 한 2층 정도 올라가서 한 층은 또 왠지 혹시나 해도 2층으로 올라갔대요. 2층을 코다닥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네. 그 사람 3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래요. 그러면서 그 나라 말로 막 떠드는데 똘비가 이 나라 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 해요. 예. 좀 들려보니까 지금 자기가 방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얘네가 나 찾아오는 거 맞구나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오, 예. 자기는 핸드폰 보고 있는 척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영어로 이제 해 이렇게 해갖고 뭐냐고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근데 왠지 한국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의심당할 것 같았대요. 일본에서 왔다고. 그러냐고. 혼자 왔냐고. 친구랑 왔다고. 잠깐 그런 스몰 토크를 좀 하고 그러면 여행 재밌게 하라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담배 피러 가는 척하면서 쓱 나갔대요. 진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는 거예요.
일단 어디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일을 할 때 알고 지내던 사람한테 일단 가자 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웬 까만 차가 옆에 천천히 붙는 거 있죠. 그냥 걷고 있는데 창문을 쓱 열더니 갑자기 헤이 또 이러더래요. 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네.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 호텔 안 가고 했더니 나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 친구 어디서 만나냐고. 나 어디로 간다고. 우리 가는 방향이라고. 태워준다고. 같이 가요 이러든가. 괜찮다고. 우리 그런 해코지 같은 거 안 한다고. 우리 호텔 하청 일하는 사람이지 그럼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탔대요. 그러니까 왠지 여기서 뭘 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대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소리해서 지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처럼 밤늦게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좀 저 번화가까지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일단 탔대요. 타서 이제 가고 있다가 일본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고, 여기는 뭐 여행이야? 여기로 계속 묻더래요. 그리고 영어로 어떻게 막 대답을 하다가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씩 웃더래요. 그러면서 그 되게 어설픈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딱 보여준대. 자기 사진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얘네도 쎄했는지 그 와이프한테 사진 보내봐라 했겠죠. 그러니까 알아보고 다시 잡으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자마자 하는데 옆에 있던 애가 자기를 빡 잡고 앞에 있던 애가 자기 얼굴을 빡 하고 때리더래요. 정신이 반쯤 나가면서 나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얘네가 이제 자기를 손발 묶어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담배 피면서 떠들고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직은 안 죽였네 이러니까 일어났네 이러면서 지들끼리 못 얘기하는데 대충은 알아들으니까 일단 돈을 받고 죽이자. 죽인 거를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안 보내면 그만이다. 돈을 받고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똘비가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예. 그 말을 했대요. 너네 나랑 거래하자. 쟤네가 뭔 소리냐. 너 어차피 나 죽이고 와이프한테 돈 받기로 한 거 아니냐. 맞다. 근데 똘비 여기 꽤 오래 살았다 했잖아요. 여기서 한국인 청부세 나는 게 생각보다 단가가 되게 싸대요. 그 당시에 되게 쌌대요. 물론 현재도 쌉니다.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국까지 불러서 하는 게 비싼 거지 그 나라까지 보내놓으면 생각보다 싸요. 똘비가 거기서 살면서 주워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살아봐서 아는데 너네 대충 얼마쯤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네가 맞지? 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 내가 눈 감고 누워있을 테니까 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와이프가 너 돈을 보내줄 거 아니냐, 약속한 돈을. 그리고 나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살려주면 똑같이 보내주겠다, 그 돈을. 그러면 니들은 굳이 사람 안 죽이고 처리 안 해도 돈을 2배로 버는 거다. 여기서 자기들끼리 좀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얘가 말을 했대요. 나 이 꼴 당한다, 내 와이프? 절대 곱게 못 돌다.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나 살려주면 내 와이프 의뢰를 니네한테 맡기겠다. 그럼 니네 3배다. 이런 식으로 막 협상을 했대요. 진짜 목숨을 건 인생의 쇼부를 본 거죠. 예. 그래서 얘네가 와이프한테 돈 들어온 거 확인하고 그럼 너도 보내라. 지금 나 인터넷이 돼야 되는데 가야 된다. 그래서 둘이서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끌고 와서 바로 송금을 해줬대요. 그리고 내가 한국 가서 와이프를 연락 보내면 처리해줘라. 그럼 똑같이 돈 보내겠다. 알겠다. 하고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왔대요. 우와. 일단 한국으로 가자. 왜냐면 정말로 여차하면 와이프를 잡아서 얘네한테 맡길 생각이라 대사관에 신고한다 이러는 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일단 바로 공항으로 가서 최대한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딱 떨어지자마자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때 말한 그 보험 수령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잠깐만 하고 보니까 수령인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이때 똘비 입장에선 자기가 여기서 죽었으면 보험금이 아들한테 갔을 거예요. 의심이 안 받게. 그리고 아들이 죽으면 엄마한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위험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집으로 갔대요. 막 정신없이 집으로 가가지고 딱 집에 왔는데 딸 혼자 있더래요. 그래갖고 오빠는 어딨냐. 오빠 나갔다. 아까 전화 받고 나갔다. 그래갖고 아빠는 근데 왜 혼자 왔냐. 엄마는 어딨냐. 둘이 싸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뭐 방을 막 뒤지어도 뭘 찾더래요. 찾고 있으니까 딸이 와서 왜 그러냐고 둘이 싸웠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거 아니라고. 나 지금 아빠한테 꼭 할 말이 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정신없어 하니까 내가 이거를 상의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 아빠한테 진지하게 상의를 해야 된다. 똘비는 지금 정신이 없는 와중에 딸이 또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릴렉스를 하고 네. 뭐냐 말을 해봐라 하더니 막 쫄래쫄래 거실로 가더래요. 그러더니 캠코더 같은 걸 들고 오더래. 그러니까 똘비가 오랫동안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는 뭐 돌아오면 보여주거나 영상 편지 같은 거 자주 썼다 하더라고요. 캠코더로. 예. 캠코더를 들고 오더래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본다고 감동이 오겠냐고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거를 보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딱 봤는데 와이프가 나오는데 어느 쪽을 보면서 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바람피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해외에 있는데 뭐 자기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아, 얘가 바람이 나서 날 죽이려 했구나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그런 불륜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해외에 파견 나가있던 사이에 예. 똘비 아들이 새엄마랑 바람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똘비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충격과 뒤통수가 말도 안 되게 얼얼할 정도로 맞으면 숨이 안 쉬어진대요. 예. 정말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리고 막 컥컥거리고 있으니까 딸이 되게 놀랐는지 아빠 물 갖다 주게 잠깐만 하고 막 도로 뛰어가더래요. 그리고 딱 물을 먹는데 목이 엄청 아프고 뜨겁더래요. 그리고 목을 뭐지 하고 있는데 엄청 목이 뜨겁고 아파하고 막 소리지는데 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보면서 그 캠코더에 다른 영상을 틀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영상에선 여동생과 오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예. 그리고 이 오빠가 나간 거는 엄마 전화를 받고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동생이랑 오빠가 짠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보내서 저 둘이 가서 죽으면 보험금이 다 우리 건데 왜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막 그 똘비한테 막 딸이 나불나불 떠들고 있는데 그 똘비는 지금 아파 죽겠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정신은 아득해지는데 딸이 하는 소리가 이게 뭔 헛소리인가 뭔 개소리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와서 그 딸을 발로 빵 하고 차더래요. 그러면서 막 미친년 뭐 나불거리고 있어 이러면서 막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뭐 오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식으로 돈 많이 받을 생각에 좀 신났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칼 같은 걸 들고 오려 하더래요. 근데 그때 때마치 똘비 친구가 하도 막 보험금이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일정보다 한국도 막 혼자 성급히 들어왔다 그러고. 그래도 걱정돼 똘비네 집에 왔는데 그 친구의 입장에선 똘비는 목 잡고 쓰러져서 바둥바둥하고 있지, 딸은 맞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지, 예. 아들은 부엌에서 뭐 칼 같은 거 찾고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 똘비네 문 앞에 있던, 보통 옛날에는 신발장에 망치나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걸 들고 막 똘비 아들한테 갔대요.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똘비 아들이 그걸 보고 놀랐는지 칼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창문으로. 그리고 도망간 걸 확인하고 바로 119를 불러서 똘비하고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똘비는 보니까 그 딸이 락스를 먹인 거였어요. 근데 이게 또 딸이 멍청한 건지 뭐 마지막 양심인지 모르겠지만 물을 갖다 준댔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에다 락스를 탄 거예요. 어이구야. 예. 그러니까 이게 희석이 약간 돼서 죽진 않았어요. 다만 몸이 좀 불편해지고 후유증은 좀 심한데 죽진 않았어요. 그리고 딸은 어쨌든 존속살인으로 이제 체포가 됐으니까 깜방을 가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똘비 입장에서는 이 와이프랑 아들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똘비가 막 치료를 받고 아들은 행방불명이고 와이프도 행방불명이고, 그때만 해도 똘비는 둘이서 결국엔 날랐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딸한테 가서 연애라도 가면은 니네 오빠랑 연락되냐, 이거 잡아야 되니까. 그래도 또 딸이라고 면회는 가대요. 근데 갈 때마다 그 오빠만 묻더래. 예. 그래서 내가 연락이 안 된다 하다가 그 와이프가 발견됐어요. 와이프의 변사체가. 네. 살해당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들이 한 거야. 그리고 네.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의 사체가 발견됐어요. 뭐야? 발견된 장소가 아들의 친엄마가 죽은 곳. 예. 아래 유서를 써놓고 차에서 번개탄을 피웠다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 소식을 깜빵에 있는 딸한테 전했고, 예. 그 다음부터는 딸이 면회도 거부하고, 그리고 출소할 때 가려고 했는데 못 만났대요. 예. 자기가 타이밍을 놓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못 만났고, 그 이후로 딸은 행방불명, 아예 연락도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유서를 보니까 그 똘비가 원래 와이프하고 이혼한 이유가 의부증이 좀 심했대요. 네. 의부증이 좀 심한데 똘비는 그냥 지방이랑 이런 데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 가면 막 며칠씩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똘비의 그 전 와이프는 똘비가 이제 지방 곳곳에 애인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망상을 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의부증. 네. 그러니까 똘비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의부증이 심하니까 정신질환인 사람한테 아들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소송하는 끝에 결국 아들을 제가 데리고 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똘비의 전 와이프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똘비는 받았어요. 근데 아들한테 말을 안 했었대요.
근데 아들이 그거를 들은 거예요, 따로. 어쩌다 우연찮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똘비의 아들이 뭔 생각이냐면 엄마랑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똘비의 아들 입장에서는 똘비가 바람피는 아빠였던 거야. 바람피는 아빠였고 내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 그래서 결국엔 내 엄마를 버려서 자퇴까지 하게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거에 가장 결정적인 게 새로 결혼한 저 여자하고 저 여자의 딸인 거야. 그래서 복수를 꿈꾸며 네. 똘비가 이제 멀리 아주 긴 기간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새엄마와 여동생을 꼬셨다, 뭐 이런 거였대요. 와, 하여튼 그래서 진짜 그렇게- 씁쓸한 사연이구나. 가족 사랑이 이게 가족의 사랑이었죠. 방법이었구나. 예. 진짜로 그 행자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많은 분들이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막장 아니야? 이런 일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을 하면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네, 저도 들은 생각보다 게 많아요. 있었어요. 예전에 진짜 상상도 못할 일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정말 가족끼리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친족, 그러니까 이게 뭐 새엄마의 딸,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피는 안 섞인 관계잖아요. 결국에. 저 피가 섞여도 그런 사람들이 맞아. 있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솔직히 저는 네. 주변에서 이런 무서운 얘기도 요새는 제가 물어보면서 듣지만 네. 저는 원래 이런 인간관계가 똥이 되는 그런 막장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거 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아, 근데 진짜 행자님, 언제 한번 막장 공포 장르 하나 또 열어가지고, 뭐 현실 공포의 일종이긴 하지만, 막장 공포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네. 제가 들은 것 중에 그냥 짧게, 와. 아예 공포는 아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허락을 다 받고 둘이서 술 한잔 하다가 그 술자리에 자기 언니가 왔대요. 그 셋이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 이 여자애가 취한 거예요. 근데 언니하고 결혼할 남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그날 임신을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막장이 많은데. 아니, 그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이다. 아 진짜 네. 동물의 왕국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맞아 저거보다 더 심한 거 다들- 있고 나는 지금 그걸 행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솔직히 더 더러운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불편하니까 모른 척 못 본 척하고 사는 거죠. 맞아요. 이게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특히 매체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더럽다라는 거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행자님의 세상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썩었고 더럽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행자님 컨디션도 안 좋은데도 컨디션 정말 좋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재밌는 얘기 생기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 너무나 충분히 많은 분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감 상상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랑 살면서 말도 안 되고 우리 생각 밖의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건 진짜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정말 힘든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어떤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잘 이겨내셔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이야기 바로 행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행자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부드러운 남자 컨셉인 것 같아요, 오늘. 자다 깨서 그렇습니다. 차분하다 싶었는데 주무시다가 네, 일어나셔서. 살짝 돌았었어. 많이 피곤하셨죠? 오늘은 좀 황사 때문에 황사 때문에요? 황사 때문에 좀 낮에 힘들었어갖고 퇴근하고 잠깐 쉬다가 잠들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행자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친구가 낚시하다가 만난 사람이랑 들은 얘기 이게 한 가지인데 오늘은 뭔가 엄청난 레전드 느낌은 아닌데 좀 애매모호한데 예. 은근한 약간 좀 평양냉면 같은 그런 느낌이라 사실 귀족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냉면을 좋아해서. 냉면 맛있죠.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이 세계 여행자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막 엄청 무섭고 그러진 않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 좀 쎄한데 잘 도망친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 하나 하고 이것도 좀 묘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두 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막 길지 않아서 다. 하나는 뭐 제 친구 갑돌이라고 하면 갑돌이가 이제 낚시를 막 하는데 예. 그날은 그 경기도였나 충청도였나 하여튼 그런 저수지 같은 낚시터가 있대요. 그날도 이제 동호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스팟에서 뭐 각자 낚시를 하고 친한 사람끼리 좀 적당히 담소라고 할까요? 그걸 하면서 있다가 그날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나이가 한 50대, 60대? 낚시를 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대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고 있다가 라면 끓이면서 이제 소주 한잔 할까 하고 사람들이 한 3, 4명이 모였는데 이 아저씨 말투가 좀 특이하더래요. 그래서 갑돌이가 세터민이시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또 라면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하면 온갖 얘기들 하잖아요. 또 그 낚시꾼들의 그 뭐 자기는 뭐 그렇죠. 얼마만한 뭘 잡아봤다 뭘 잡았다 이런 얘기하고 몇 자 이러면서 어디 뭐 스팟이 좋고 어디 가봤냐 뭐 어느 섬 가봤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갑돌이가 젊으니까 그 젊은 친구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벌써 어떻게 낚시 재미를 알고 사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는 그냥 회사 다니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어려서부터 낚시가 취미여서 회사 쉬는 날이거나 이럴 때는 그냥 낚시하러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똘비라고 할게요. 이 이북 사투리 쓰던 그 똘비라는 사람이 예. 자기는 무슨 원래 회사를 다니고 멀리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또 과거에 한번 살짝 왔다가 일 때문에 멀리 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뭐 편견을 갖자는 말은 아니지만 뭐 세터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독하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저 사람이 그런 케이스인가 보다 하고 듣고 있었대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사실 한국에 되게 오랜만에 왔다 출장 해외에 나가 있다가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일 다 정리하고 자기의 꿈이었던 일을 하려고 그냥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게 뭐였냐고. 그러니까 연극이었나? 영화였나? 이런 글 있잖아요. 대본 같은 작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쓰는 게 자기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 창작의 고통이 엄청나다는데 한 편 정도는 어떻게 써도 2편, 3편부터는 막 창작의 고통이 엄청나서 괜찮으시겠어요? 이러고 왜냐면 연세가 좀 있어 보이셔갖고 그래서 그래도 자기 뭐 죽기 전에 꿈 한번 이뤄봐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멋있다. 나도 나중에 나이 먹고 일 다 하고 나면은 저런 새로운 일 찾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 대충 써두신 건 있으세요? 했더니 자기가 최근에 하나 약간 좀 범죄 스릴러물류로 하나 쓰고 있다고. 그리고 이거 나중에 드라마나 뭐 연극이 되면 보겠지만 살짝 들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들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소주 한잔 쭉 마시더니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직 생존자가 있고 그분이 살아 계세요. 대략적으로 하면 어느 한 술집에서 있었던 묻지마 살인이고요. 되게 너무 끔찍해요. 이게 사실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그 부분만 봐도 되게 잔인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하고 되게 좀 끔찍하고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특정 시기에 전 국민이 다른 거에 집중되어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라 잠깐 빵 올랐다 금방 붙였어요. 겹쳤구나. 큰 사건이랑. 그 당시가 큰 사건이 여러 개가 터질 때라 이게 너무 잔인해서 언론을 태울까 하다가 금방 묻힌 사건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대략적으로 되게 좀 잔인하고 네. 끔찍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당시에 갑돌이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좀 잔인하고 불쾌하고 연극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해야겠지? 막 이러면서 뭐 요새는 넷플릭스 이런 데도 잘 받아준다더만 이러고 웃어 넘기고 있었대요. 예. 근데 갑돌이 당시만 생각해도 이 양반이 뭔가 좀 되게 잔인하고 끔찍한 걸 알겠는데 시청률은 모르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 듣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한 술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이 사건을 원래 몰랐거든요. 너무 다크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듣고 있던 그 기자 친구가 그 아저씨 직업이 뭐였대? 그러니까 뭐 경찰이었대? 그러니까 아니? 뭐 기자였대? 아니? 그 아저씨 직업 뭐였대? 뭐 그냥 회사원이었대? 그냥 해외 출장만 한 직업이었대? 그러니까 기자 친구가 소주 한 잔 마시더니 이게 자기는 지금 신기하다. 이게 그 양반이 진짜 자기가 창작해서 써낸 글인지 아니면 알고 있는 사건을 떠든 건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창작해서 쓴 글이면 정말로 겹치는 거고 신기할 정도로
알고 쓰는 거면 되게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왜 무섭냐 했더니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남부의 어떤 한 지역에도 되게 우리나라를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이 있어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연쇄살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 항상 영화나 드라마가 되면 키포인트로 나오는 게 손을 묶은 매듭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 매듭 모양을 아는 경찰밖에 없어요. 절대 공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일부러. 되게 특이한 모양이다로만 알려져 있지 네. 혹시라도 이 모양이 또 나오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용의자가 될 확률이 높아서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있고 나중에 용의자를 찾아낼 때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절대 이 모양 자체는 공개한 적이 없어요. 오.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도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더한 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경찰에서 절대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수사의 방향을 위해서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의 친구가 걔 정체가 뭐냐. 야 만나보고 싶다 나. 갑자기 들으니까 좀 쎄하잖아요. 이거를 아는 게 그때 당시 직접 수사했던 경찰 몇 명, 그리고 그 경찰이랑 친했던 기자 몇 명, 그리고 범인밖에 없거든요. 범인들 중에 하나 아니냐. 그때 이 범인들 아직 안 잡혔어요. 공소시효도 끝나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아니냐 했더니 아니야 그 사람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한국에 없었을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오너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북쪽 말투를 쓴다. 그러니까 이 기자의 친구가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증언과 증거 몇 개가 이게 간첩 소행 아니냐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소름이 돋아가지고 야 그럼 한번 나 만나보고 싶다. 만약에 진짜면 어차피 공소시효 지났는데 혹시 아냐 이 사람이 그때 일을 또 책으로 써서 돈 벌 수도 있다고. 아 진짜 궁금하긴 하다.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말해볼까 하고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형님 이제 뭐 이거 쓰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주책맞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자인 친구가 잠깐만 하고 멈추더래요. 친구한테 말했다고 할 거냐고. 그래야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갑자기 느낌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연스럽게 자리를 잡자. 해서 왠지 말하면은 이 사람이 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사라질 것 같았대요. 그래서 다음에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할 때 다 같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온다고 했다. 그 기자 친구가 갔대요. 그래서 저 낚시를 배워볼까 하고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또 안 오더래요. 똘비가.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하게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 어그러지니까 예. 직접 약속을 잡자. 그래서 그때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됐대요. 실제로 마주치질 못했어요. 그 기자인 친구랑 그 똘비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느낌이 되게 그냥 약간 혹시 미제로 남겨져 있는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찝찝함이 남았던 일이었고요. 하나는. 예. 또 하나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오, 섬뜩하네. 예. 또 다른 얘기는 이거는 이제 갑돌이가 그 낚시하다가 알게 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도 똘비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귀농이 엄청 핫하게 인기를 끈 적이 있죠. 그때 당시 귀농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마을이 진짜 풍경도 이쁘고 뭐 도시도 적당한 거리가 있고 사람들도 뭐 좋아 보이고 막 되게 완벽해 보였대요. 근데 역시나 그때는 이제 귀농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막 인터넷상에 막 귀농 카페 이런 것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 중에서 그때 당시 가장 사람이 많은 귀농 카페에 가입을 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있는데 그때 그 귀농이 한참 인기가 있을 때 되게 인기 있는 마을들은 면접도 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똘비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도시에서 취업을 해도 도시에서 일을 하는 애예요. 그리고 나름 엘리트라 한 번도 뭐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면접에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그 마을에 면접을 보러 갔대요. 갔는데 자기가 바보가 됐대요. 왜냐면 방금 말했지만 이 똘비는 본투비 도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겠던 면접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마을에 오면은 무슨 일을 도울 수 있냐, 뭐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자기 아버님한테 새끼 꼬는 걸 보면 새끼를 꼴 줄 안다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 근데 이제 바보가 돼서 어버버 하고 있다가 그 면접을 보신 어떤 분 한 분이 막 사주 같은 걸 묻더래요. 근데 제가 뭐 역술학을 잘 몰라서 이게 사주학, 역술학 뭐 이런 쪽으로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똘비가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날 일, 태어날 시 다 다르대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였어요. 제 기준엔. 그래갖고 면접 망했구나. 내가 살다 면접 한번 떨어본 적 없고 시험 한번 떨어본 적 없는 내가 살다가 귀농하겠다고 귀농 마을 면접 보는 것도 신기한데 여기서 떨어지게 생겼네.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러면 마을 기금을 좀 많이 낸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비벼볼까 해보더니 이 마을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마을에 더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한테. 이거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안 되네. 이거 비빌 수가 없네. 이러고 그냥 잊고 살았대요. 그 똘비에 아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점을 보러 갔대요. 그래서 무슨 점이냐고 그냥 재미로 보자고 해서 막 갔대요.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 자기 사주랑 뭐 신점을 막 보고 그래서 그냥 신기하게 쳐다보셨대요. 이런 데를 처음 와봐서 되게 뭐 분위기가 참 신기하다. 가정집 같이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혼자 살면 안 무섭나? 이런 게 무섭다. 이런 그냥 잡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무당이 자기한테 부채를 갑자기 팍 하고 치면서 너는 무슨 젊은 놈이 벌써부터 네 몇 자리 보고 왔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너 얼마 전에 네 몇 자리 보고 오지 않았냐고. 제 몇 자리를 제가 왜 보냐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너 그 몇 자리 근처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네 몇 자리 아닌데 네 몇 자리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러고 굿이라도 해야 되냐고. 굿 같은 걸 왜 하냐고. 부적도 안 써도 된다고. 너 그 근처만 안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몇 자리를 보고 온 적이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짜증을 섞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이 왜 그러냐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해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막 좀 언성이 왔다 갔다 갔대요. 가는데 이제 무당이 너 절대 거기서 오라고 해도 가면 안 된다. 네 몇 자리다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이제 나갔대요. 그러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면접 본 마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 붙었다고. 언제 이사 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실 떨어질 줄 알고 이사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가겠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다시 가봐도 되겠냐. 이사 준비하는 중간에.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농사일 돕고 이런 거는 뭐 자기들이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 전화 끊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까 무당이 말한 데가 여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대요. 여기 사람들 되게 좋고 막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는 젊은 사람이 귀농하면 지원금도 주고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친구가 듣더니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친구 입장에선. 야, 요새 너 뉴스나 이런 거 안 봐? 왜? 그러니까 요새 지금 귀농하는 젊은 사람들 많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 마을 기금이니 뭐니 하면서 삥 뜯는 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있다. 근데 그거도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더군다나 거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며. 야, 오히려 거기는 삥 뜯기 되게 좋은 조건인데 안 뜨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보지 뭐 젊은 인건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 보지 뭐 마냥 이렇게 생각했대요. 네. 그러고 술 한잔 하고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자기 평상시에 절대 안 믿는 그런 무당의 말이 되게 좀 신경이 쓰이더래요. 갑자기 집 가는 길에. 그래서 내가 몇 자리를 봤더니 뭔 소린가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리고 한 번 더 간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는 어디다가 집을 구해야 되나 어느 집을 구해야 되나 뭐 집을 지어야 되나 막 이런 걸 이렇게 마을 한번 쭉 둘러보게 가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상여라 그러나 저 앞에서 종 찡찡하면서 인제에 가면 언제 오는 거 행렬이 가더래요.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참 좀 어쩌면은 자기가 좀만 더 일찍 왔으면 같이 이 한마을에서 살았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속으로 어제 생각하고 그걸 보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똘비가 젊은 사람인 거지만 시골 마을 치고 젊은 거야. 도시에서 나이가 좀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뭐 상여도 보고 장례식도 가봤지만 관이 이상할 정도로 크더래요. 네. 그래서 마을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여기는 관이 되게 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살아도 시골 마을에도 좁게 살았는데 죽어서 좀 큼직한 관에서 가면 좋지 뭐 우리 마을에서 그렇게 한다고 옛날부터. 그러시냐고. 그러면 관 들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무겁고 힘드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농사일하다 보니 힘이 세져서 다 무난무난하게 한다고. 나중에 뭐 똘비 총각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러고 마을 둘러보고 요 정도에다가 내가 집을 하면 되겠다. 네. 제가 지금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다 집을 지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사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게 이러면서 얘기하더래요. 네.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졸음쉼터가 흔치 않아서 휴게소를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다가 그냥 뭔가 너무 졸리더래요. 좀 뭔가 딱히 한 게 없는데 뭔가 너무 졸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자고 가야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냥 조금 한숨 자고 가자 얘기 됐대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대충 밥 먹고 차에 가서 의자 뒤로 쫙 제끼고 잤대요. 자는데 뭔가 막 자기가 답답하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어느 관 같은 데 누워있더래요. 제가 혼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옆에 뭐가 더 있는 것 같더래요. 관이 아닌가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문 막 꽝꽝꽝꽝 두드리는데 머릿속에도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가지 말랬지. 니 몇 자리 본다고.
이게 막 미친듯이 울리더래요. 그래도 막 후억하면서 깨고 보니까 그냥 악몽이었던 거죠. 가위 눌린 느낌이 악몽 느낌인데 예. 찜찜하잖아요. 결국 이제 집에 와서 일을 하는데 퇴직 준비도 해야 되고 네. 근데 되게 찜찜하니까 무당집에 다시 한번 갔대요. 갔더니 그 무당이 자기를 보더니 화를 내더래요. 가지 말라니까 왜 또 거기 갔냐고. 몇 자리 네.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몇 자리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가서 슬슬 떠부듯이 말하는데 그 무당이 부채로 자기 얼굴을 샤샤샤샤 하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웬 할아버지가 되더니 어린 놈이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신을 떠보려 한다고 너 그러다 제명에 못 가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신기했대요. 그래서 다시 무당 목소리로 돌아오더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모신 할아버지가 너한테 직접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똘비도 이제 좀 쎄한 게 든 거죠 느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굿을 하면 좀 괜찮냐. 아니 그때도 말하지 않았냐고. 굿이고 뭐고 필요 없다니까 너 그냥 거기 안 가면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계속. 그러니까 어딜 가지 말라는 거냐. 그러니까 너 며칠 전에도 갔다 왔네. 너 지금 어디 가려는지 딱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갔다 왔나 보네. 냄새가 되게 진하네. 왜 가지 말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지금 이사 준비하고 집을 보고 온 거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 혹시 그 돌비도 돌비군에 있는 돌비마을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똘비가 되게 당황해서 네? 거기가 어딘데? 그러니까 너 헛소리하지 말라고. 너 거기 갔다 왔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눈빛이 뭔가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웃기긴 한데 시대를 본 코난의 눈빛이었대요. 뭔가 되게 똘망똘망하고 약간 되게 신기했대요. 뭔가 되게 안광이 엄청 발달한 느낌을 그때 받았대요. 그러니까 맞다고. 너 거기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 말 지금도 면접 보냐고. 네. 면접 본다고. 네가 생각해도 그 면접 떨어질 것 같았지. 네. 그러니까 근데 붙었지. 네. 가지마. 절대 가지마. 너 거기 갈 때 누가 하나 안 죽었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누구 한 분 죽어도 상륙 가고 있었다고. 그거 흙 아직 안 덮는다. 너가 가면 덮을 거야. 가지마. 이러더래요. 그리고 그 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도 그 마을을 한번 가봤고 무당의 그 신모님이라고 하죠. 그분이 그 마을이랑 엄청 싸웠다는데 원래 그 무당의 신모님이 그 일대를 또 동신제도 하고 이런 좀 무당이셨대요.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이상한 무당도 아닌 게 무당 행세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홀리더니 이 마을에 이상한 풍습이 생기는 거예요. 좀 마을에 뭐 이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쉽게 말해서 마을에 살던 사람이 이제 알부자들이 있고 그냥 평범한 시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알부자들이 돌아가실 때 뭐 자식이 재산 물려받는 경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면 안 물려줬다는 거예요. 예. 마을 기금으로 다 냈대요. 근데 대신 조건이 예를 들어서 그런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할아버지다. 그러면은 관에 젊은 여자를 같이 물었대요. 그리고 뭐 마을에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할머니다. 그러면 관에 젊은 남자를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묘지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일대에 뭐 약간 수호자 느낌으로 사람들을 넣었대요. 근데 이게 매번 사람 거기 들어가서 스스로 하겠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묘지에 들어갈 사람들을 만들었겠죠. 이 마을 내에서는. 네. 이건 제가 상상한 건데 만들었겠죠. 그런 걸로 그 무당분이랑 그 요사스러운 그 무당 행세하는 거랑 엄청 싸우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신부님이 연세가 닿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정말 마을이 참 터도 좋고 이쁜데 기운이 참 안 좋다고. 거긴 기운이 완전히 배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마을 풍습이 돼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 죽은 사람 할머니일 거고 네 사주랑 그 할머니랑 맞을 거다. 죽은 할머니랑 너랑 궁합이 맞을 거다. 그래서 아마 너랑 같이 몇 자리에 넣으려고 거기 관 아직도 크게 쓰냐고. 관이 좀 크긴 했다고. 넓게 크긴 했다고. 그 관에 같이 넣는다고. 빨리 이사 와라 이런 말 안 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되게 신기한 거예요. 똘비는. 그러면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빨리 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왔으면은 너 어떻게든 해서 그 관에 넣고 그때만 덮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니어서 아니 젊은 애가 시골 간다고 그러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사라졌네? 그러면 그냥 끝이라고. 네. 막말로 거기서 경찰들도 그냥 뭐 이 동네는 우리가 안 해? 이래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마을이라고 해서 똘비가 이거 느낌이 되게 더럽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상했는데 친구들은 야 그런 말을 들었는데 왜 가? 평상시에 무속을 안 믿는 애도 야 내가 무당 말을 믿진 않는데 네가 말하지 않는데 그 무당은 그 마을 설명 다 해줬고 말도 정확히 딱 찍었다며 이거는 무속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화는 그 마을에서 막 알고 있고 이 마을에 이런 풍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우연찮게 네가 그 마을 알아보고 너가 굳이 그런데 할 필요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엄청 고민하다가 이걸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일단 이 양반 제정신 아니다 싶었는데 이 똘비가 엄청 고민하다 결과적으로 이틀인가 있다가 3일인가 있다 전화가 왔대요. 언제쯤 내려오냐고. 자기가 못 갈 것 같다고 했더니 그 마을 사람이 막 화를 내더래요. 자기가 혼자 막 화를 내다가 그러면 마을 지원금 차원에서 1억 정도 주면 오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1억이면요 엄청 큰 돈이에요. 이 엄청 큰 돈을 제시를 해버리니까 이거 오히려 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오히려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의에 안 맞지만 죄송합니다 어르신하고 그냥 뚝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번호 다 차단하고. 예. 근데 자기가 그때 막 그 1억이 혹해서 갔으면 네.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마을 지금 있냐고. 왜냐면 이 갑돌이 얘는 낚시만 미쳐있지만 제 주변에는 이런 폐 마을이나 폐가를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었잖아요. 네. 거기 마을 지금은 소멸됐을걸? 아마 한두 가구밖에 안 남았을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마을이 엄청 핫하다가 갑자기 귀농 열풍이 죽은 것도 있고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엄청 유입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남아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몇 분만 아마 남아있을 거라고 마을 자체는. 이게 한 4, 5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지금쯤이면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었네요. 아니 뭐 이런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이야기 두 개를 듣고. 아니 평양냉면이라는 이거 불냉면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평양냉면이면 어떡해. 야, 근데 행자님께서 네. 그 매력이 있어요. 이 손에 땀이 나게 하는 그런 느낌? 이야기를 들어도 집중하다 네. 보면 그 몰입이 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손에 땀이 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좀 그런 느낌인 게 있어요. 행자님은. 그래서 저는 행자님의 스타일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자님이 좀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안 오시는 게 저도 얘기가 떨어지면은 그렇지. 지원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있는 한은 꼭 자주 네. 와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자님. 아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또 굉장히 아주 또 손에 땀이 나게끔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뭐 돌벤져스 분들, 참여자분들 계시잖아요. 각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거고, 난 잔잔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즐기는 타입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여러분들 그 시들무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은요, 전부 다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